자, 기본적으로 스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스택이 갖고 있는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스택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란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아주 재밌고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익히는 게 이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택에 대한 abstract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 타입을 얘기할 때 항상 이 ADT라고 하는 형태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상화된 개념을 통해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멤버 펑션이 뭐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데이터들에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정의가 됐을 거며, 실제적으로 에러가 발생했다. 만약 앞에서 주어졌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에러 컨디션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 연산하는 거, 예외 처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이야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스택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ADT라는 거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어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얘기하기 편리해집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 데이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우리가 주문했던 거를 캔슬하고 하는 같은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팔았고 샀고 아니면 이 오더했던 거를 취소했는지들을 기억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이런 데이터 타입에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는가? 자, buy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sell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cancel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는 스탁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컨디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buy, sell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있죠.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스탁. 우리가 주식을 팔았는데 실제적으로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캔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캔슬을 했는데 이미 그런 트랜잭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캔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택이 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서션 하거나 딜리션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스택을 잘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in을 했을 때 in에 대한 값은 맨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고, 값을 뺄 때는 맨 위에,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게 마지막 제일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last in 한 게 first ou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순서대로 줄을 섰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섰단 말이에요. 자,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섰는데 꺼낼 때는 1번부터 꺼내는 게 아니고 100번부터 꺼내는 거죠. 뒤에서부터. 단적인 예가 뭐예요? 차를 가지고서 막다른 골목으로 쭉 들어갔는데 100대가 몰렸어요. 100대가 몰렸는데 앞에서부터 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부터 차를 회차시켜야 되기 때문에 100번째 있는 차부터 하나씩 빼서 맨 마지막에 있는 1번 차까지 빠지게 되면 스택이 엠프티가 되는 상태. 이거를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디스펜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토큰을 쓰진 않지만 동전을 넣는 디스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에 넣을 때 하나씩 넣고 뺄 때 동전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 통상적으로 그냥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가 되지만 그 가게에서 계산을 빨리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100원짜리 따로, 500원짜리 따로, 10원짜리 따로 이렇게 해서 내가 거실어줘야 될 게 550원이다. 5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때 동전에다가 제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전을 그냥 500원짜리 계속 넣은 다음에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뺐어요. 아래 스프링이 있고. 앞으로 아래 스프링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넣을 때는 하나하나 넣지만 뺄 때는 맨 마지막에 넣은 것부터 하나씩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택은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가장 최근에 입력했던 걸 내가 백해서 돌려야 될 때, 이럴 때 이런 스택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서 쓰이는 오퍼레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푸시 앤 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푸시는 밀어 넣는 거죠. 그죠? 밀어 넣는 거죠. 자, 지하철에 사람을 밀어 넣었어요. 입구는 하나고 지하철에 사람을 밀어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올 때도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갔던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즉 막혀져 있는 공간 속에서 푸시를 하고 거기서 뒤이어서 튀어나오는 형태의 것들, 그래서 푸시 앤 팝이라는 형태로 그 오퍼레이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라고 하는 건 어떤 오브젝트를 입력하는 목적, 인서션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놈이고요. 팝이라고 하는 놈은 이거를 리무브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비어져 있는 깡통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가 막혀져 있습니다. 이런 비어져 있는 깡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값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자, 1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이 깡통 안에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 2를 넣으면 2가 쌓이고 3을 넣으면 3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아래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빼려면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빼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전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만 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3부터 빼고 2를 빼고 1을 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라는 데이터를 빼고 싶으면 3을 먼저 빼지 않으면 2를 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력과 출력이 하나의 채널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채널, 즉 입력과 출력이 두 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고 빼는 것에 있어서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 앞에서 리스트를 배울 때 어땠습니까? 데이터를 넣으면 전체를 한 칸씩 뒤로 미루는 작업을 해야 되고, 딜리션 하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칸씩 당기는 작업들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 이 오버헤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뭐냐면 한쪽에서만 넣는 거예요. 즉 뒤에서 입력을 하면 중간에 넣는 건 없고 무조건 맨 뒤에서 넣고 맨 뒤에서 빼는 거예요. 자, 리스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뒤에서 넣고 맨 뒤에서 지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오퍼레이션이 끝나게 되죠. 즉 스택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in과 out, 그러니까 insertion과 deletion 하는 과정이 스텝 1, in constant time에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기존에 갖고 다이나믹하게 뭐 구성을 다시 바꾸거나 데이터를 어떤 다시 재구성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빠른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스트를 그대로 이용해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리스트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더 크게 하고자 할 때도 메모리를 쉽게 확장하는 게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스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택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스택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스택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한쪽에서만 입력과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선 입력을 하고 한쪽에선 나가는, 우리가 줄서기를 한다 그러면 맨 앞에 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죠? first in, first out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다른 개념인 거고, 이런 개념을 구현하는 게 뭐냐면 queue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waiting queue라고 얘기를 하죠. 식당 가면 줄 서죠.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먼저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waiting queue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스택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하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포기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택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시, 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탑하고 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탑하고 피크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푸시하고 팝이라는 건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행위였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넣거나 빼지 않고 맨 위에 있는 값이 뭔지 어떤 특정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옵저버, 그냥 내가 관찰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관찰만 할 때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행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엘리먼트나 아니면 특정 엘리먼트를 마지막에 넣었던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탐색하는 구조에서 쓰이는 함수가 탑과 피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데이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팝해서 꺼낸 다음에 데이터 확인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탑하고 피크라는 함수들이 종종 사용됩니다. 또한 스택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체 길이를 파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스택에서 필요한 길이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거는 어떤 경우에는 뭐 스택의 길이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지금 몇 개 남았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스택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적인 캐퍼, 즉 스택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랭스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죠. 굳이 스택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에도 있었던 거고 다른 데이터 타입에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len이라고 하는 랭스라고 하는 함수 자체는 정말로 지금 현재 멤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함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 empty, is full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is empty, is full 물어보는 거죠. 질문형이잖아요. 비었냐? 가득 찼냐? 그죠? 자, 가득 찼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탑을 찍어봤고 전체 엘리먼트 수를 세봤더니 얘가 채울 수 있는 전체 개수만큼 다 찼다. 그죠? 더 이상 데이터를 받아도 더 낼 수 없다. 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새로 입력을 푸시하면 스택 입장에서 나 다 찼는데 더 이상 넣을 수 없어. 나는 풀이야. 그죠? 그럼 뭐예요? 입력할 때, 푸시할 때 is full을 먼저 한번 체크해서 풀이 아니면 데이터를 넣고 풀이면 풀이라는 메시지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풀이라는 경우이고요. is empty는 반대겠죠. 그죠? 반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po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를 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데이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빼낸 건데 is empty라는 게 만약에 empty 상태가 되면 빼나갈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에러 메시지로 자, 내가 더 이상 빼갈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해야 되는 게 이제 empty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펑션들은 true or false처럼 부유형 방식으로 답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스택이라는 게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스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굉장히 가볍다라고 설명을 했고 제가 앞에서 리커시브한 펑션들의 리커시브 메소드를 설명할 때 그 리커시브 메소드들이 굉장히 가벼운 스택이라는 걸 사용해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a 플러스 b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 플러스 2를 펑션에다 줘서 다 더하기를 해라. 그래서 add 오퍼레이션에다가 1하고 2를 줬어요. 그럼 1하고 2를 주고서 add를 시키러 들어가겠죠. 그죠? 자, add라고 하는 펑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로컬 안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의 인풋으로 어떤 값이 아규멘트로 들어오는 거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 속에다 다 저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메모리 구조 속에 먼저 저장을 하고 내가 펑션 콜을 하는 순간 내가 돌아가야 될 주소, 즉 내가 프로그램 수행되던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점프해서 그쪽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될 주소를 푸시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시해 놓고 펑션을 가서 새롭게 세팅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완전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이 다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전원되어 있는 변수들은 다 로컬 변수로 다 선언이 돼서 쓰이는 거예요. 즉, 본 프로그램에서 불려졌던 변수들은 따로 동작을 하고 함수 내에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만으로 동작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 동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그래서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냐면 return이라는 변수가 있죠. return이라는 키워드에서 return 뭐 하면 이 값을 다시 돌려주는 건데, return하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이 return은 값을 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프로그램 코드로 리턴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프로그램 주소를 푸시해서 저장해 놨던 거를 다시 불러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시 프로그램에 푸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원래 수행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펑션 불렀던 그 펑션 자리에는 리턴된 값, 이 리턴된 값이 그 펑션의 대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return 3,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이 펑션의 값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펑션이 있던 자리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에서 스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뭔가를 더 넣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아규먼트. 우리가 이제 함수를 콜하게 되면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는데, 아규먼트 전달할 때도 이 스택을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return 어드레스 푸시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필요로 하는 엘리먼트, 아규먼트들을 푸시해 놓고 저쪽 프로그램에 가서 팝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운영하거나 구현하는 쪽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런 쪽에 잘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특히나 단방향. 자, 우리가 버스를 승차했으면 승차된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앞문 있고 뒷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타서 같은 앞으로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탔던 사람들이 내리기 훨씬 수월하죠. 그런 관계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있던 어떤 동작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까 제가 Q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스택, Q, 리스 이 세 개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스택 Q가 하나씩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Q도 여러 가지 Q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택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기능적으로는 스택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광경으로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막 하다가, 내가 전에 다른 디렉토리에서 뭐 프로그램 했던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내 이 디렉토리는 잠깐 기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냐면, push d라고 하면 명령어가 있습니다. push d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 자체, 위치 자체를 푸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푸시 디렉토리에서 그 디렉토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제가 만약에 필요로 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팝 D를 누르면 최근에 저장되어 있던 디렉토리로 복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디렉토리 막 옮겨다니면서 여러 군데 저장을 하고 작업을 했다. 그러면 작업이 맨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에 제가 팝 D를 하면 그 다음 작업을 하던 중간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기서 나머지 작업을 끝내고 다시 팝 D를 하면 다시 그 다음 작업 돌아가는 방법. 즉, 내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잠깐 풀기 위해서 임시로 그 상황을 바꾸는 형태의 경우에 이 스택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택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push, 랭, pop, is empty, 아까 얘기했던 if 같은 여러 가지 형태 것들이 있는 거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s라고 하는 거를 스택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자, 오퍼레이션을 한번 써봅시다. s.push o. 자, 5라는 숫자를 s라고 하는 스택에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스택 안에 있는 데이터는 컨텐츠, 오른쪽을 보시면 스택 컨텐츠 안에는 5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s.push3. 자, 3이라는 숫자를 푸시합니다. 그럼 데이터는 5하고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len, length s 하면, 자, 두 개가 있으니까 2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s.pop. 맨 마지막 걸 끄집어내는 거죠. 마지막 넣은 게 뭐예요? 3.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값은 5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is empty 아니죠. 벌써. 그죠? is pop, 그러니까 s.pop 하면 다시 마지막에 남아있던 5마저도 popping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is empty 하면 true, empty인 거죠. 그죠? empty가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pop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op 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push 7, push 9, stop, top. 그럼 맨 위에 값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push 7 하면 7이 들어가는 거고, push 9 하면 7, 9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탑을 찍어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갔던 9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push 4를 하면 4를 한 번 더 넣고요. 그래서 7, 9, 4 값이 들어가고, length에 s를 찍어보면 3개 값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시 여기서 pop을 하면 4가 나가고, push, pop 하면 하나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 동작하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자, 스택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